혼자 남는 노후 정말 불행일까요? 많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고 집 안에는 내 발소리만 남는 시간. 사람들은 그 순간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말년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매여 살던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를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늦게 찾아온 자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미래가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이기에 누구보다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오늘은 늙어서 혼자여도 즐겁게 살다 떠나는 7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왔습니다.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 동료로, 이웃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기분보다 남의 기분부터 살폈고 내 계획보다 남의 일정부터 맞췄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 배웠고 혼자는 부족한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이 지치는 이유도 결국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잘해주고도 서운해하고 가까울수록 더 깊이 아프기도 합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에너지는 한정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도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견디던 갈등도 이제는 견딜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자가 된 뒤 오히려 숨통이 트인다고 말합니다. 비로소 조용해졌다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혼자라는 상태를 외로움으로만 해석하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자유로 해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도 내 마음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내가 정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평생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 자유는 생각보다 큽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것만으로도 삶의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정막입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고 말걸 사람이 없고 저녁이 길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낯설 뿐입니다. 오랫동안 시끄러운 삶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고요는 공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라디오를 틀어두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걷는 시간. 이런 순간은 생산적이지 않아 보여도 삶을 깊게 채워줍니다. 젊을 때는 늘 바빠야 가치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고요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를 즐기는 사람이 늙음을 잘 살아냅니다. 처음 혼자가 된 분들은 억지로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필요 없는 약속을 만들고 사람들 틈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조건 소음을 찾는다면 마음은 더 지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조용한 시간을 정면으로 만나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후, 아무도 찾지 않는 저녁, 말 없는 밤. 그 시간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선명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 루틴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거대한 사건보다 텅 빈 하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고 기다릴 일도 없고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 이런 날이 계속되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기, 이불 정리하기, 물 한 잔 마시기,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너무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런 반복이 하루의 뼈대를 만듭니다. 기다릴 일도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오후에 볼 드라마 한 편, 저녁에 먹을 국 끓이기, 주말에 갈 시장, 주 한 번 만나는 모임, 좋아하는 프로그램 시간. 사람은 큰 희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대가 오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일 여행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 오후에 커피 한 잔이 기다려져도 충분합니다. 삶은 거대한 이벤트보다 작은 리듬으로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에 무슨 계획이냐고. 하지만 계획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산책 15분 하기, 책 몇 장 읽기, 냉장고 정리하기,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이런 계획이 하루를 살립니다. 사람은 쓸모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질서를 가질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넓은 인간관계가 능력처럼 보였습니다. 연락처가 많고 모임이 많고 부르면 나갈 자리가 많을수록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관계의 숫자가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만날수록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지나간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도움은 받으면서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 이런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면 남은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노년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으로 힘이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처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관계는 10명의 형식적인 인연보다 훨씬 값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지내는 편이 누군가와 억지로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돈보다 마음의 빚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할 정도의 경제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인생 끝자락에서 더 괴로워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 미해결 감정입니다. 그때 왜 사과하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을 아꼈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십시오.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사실은 서운했다고,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감정을 품고만 있으면 굳어집니다. 굳어진 감정은 나를 찌릅니다. 상대가 꼭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정직하게 꺼내는 일입니다. 사과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감사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전했을 뿐인데 오래된 응어리가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뒤늦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못 대해드린 것, 형제와 오해를 풀지 못한 것, 친구와 자존심 싸움으로 멀어진 것.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화해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떠날 때 가벼워야 합니다. 원망도, 미안함도, 억울함도 조금씩 정리하며 살아야 마지막이 편안합니다.
5번째 방법은 몸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 들수록 몸과 싸웁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화를 내고 젊은 시절 기준으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느려졌지? 왜 여기저기 아프지? 왜 살이 찌지? 그러다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 못 가 지쳐 포기합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평생 나를 태우고 달려온 존재입니다. 이제는 다그칠 때가 아니라 돌볼 때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햇볕을 보며 천천히 걷고 집에 와서 가볍게 몸을 풀고 제 시간에 밥을 먹고 물을 자주 마시고 피곤하면 쉬는 것. 이것이 오래 가는 건강법입니다. 몸은 극단보다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오늘 무리하게 2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15분 움직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보양식보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너무 짜거나 달지 않게 먹고 천천히 씹는 습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은 이런 기본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여기저기 아프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결국 건강은 오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오늘을 기분 좋게 사는 능력입니다. 6번째 방법은 과거를 미워하지도 붙잡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자주 떠오릅니다. 잘 나가던 시절, 바빴던 시절, 젊었던 얼굴, 놓쳐버린 기회, 후회되는 선택들. 문제는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재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참았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정보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고 그때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그리워하면 현재가 초라해집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미워하면 현재가 고통스러워집니다. 둘 다 오늘을 망칩니다. 지나간 시간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수용 대상입니다. 좋았던 일도 내 인생이고 부끄러웠던 일도 내 인생입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선택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처였던 경험이 타인을 이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역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분은 젊은 날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을 자책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더 이해하지 못한 것을 눈물로 말합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후회만 반복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더 친절해지고 오늘 더 감사하고 오늘 더 솔직해지면 됩니다. 인생은 지나간 장면보다 남은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7번째 마지막 방법은 오늘을 잘 살면 떠날 준비는 이미 끝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유언장, 재산 정리, 장례 방식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보자, 나중에 말하자, 언젠가 시작하자. 이렇게 미루며 사는 사람은 늘 미완성의 하루를 남깁니다. 미완성의 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미련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오늘 맛있게 먹고 피곤하면 오늘 쉬고 웃을 일이 있으면 오늘 웃는 사람은 매일 하루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하루들이 쌓이면 마지막 날도 덜 두렵습니다. 이미 매일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하루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 식사를 정성껏 먹고 창문 열어 바람을 들이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고 햇볕을 쬐고 잠깐 산책하고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 이런 하루면 충분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을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날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아픈 날도 있고, 비 오는 저녁이 유난히 쓸쓸한 날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는 날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도 그런 날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내 인생 전체를 불행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 흐려도 내일은 맑을 수 있습니다. 쓸쓸한 밤이 지나면 또 괜찮은 아침이 옵니다. 오히려 혼자인 사람은 회복 속도가 빠를 때도 많습니다. 복잡한 갈등이 적고 얽힌 기대가 적고 내 속도로 정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분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날은 쉬면 되고 좋은 날은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회복은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니냐고. 맞습니다. 사람은 연결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억지 연결이 아니라 건강한 연결입니다. 반드시 한 집에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옆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통화하는 자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 동네에서 인사 나누는 이웃, 자주 가는 가게 사장님과의 짧은 대화도 충분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적은 연결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십시오. 버려짐이 아니라 정돈됨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평생 역할에 묶여 살다가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자체로 귀합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이라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자녀와 산다더라. 누구는 손주 재롱 본다더라. 누구는 부부가 여행 다닌다더라. 남의 장면은 겉모습만 보입니다. 그 안의 사정은 모릅니다. 겉보기 화려한 삶도 속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혼자의 삶도 깊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혼자가 아닌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누구나 혼자와 가까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녀가 독립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혼자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 혼자 산책하는 연습, 혼자 즐기는 취미, 혼자 감정을 다독이는 습관. 이것은 외로워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강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부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편안하냐입니다. 누가 더 크게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후회 없이 잠드느냐입니다. 큰 집이 없어도 됩니다. 높은 지위가 없어도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족 사진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다면, 오늘 밥이 맛있다면, 오늘 밤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서 혼자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삶을 망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집을 조금 정돈해 보십시오. 몸을 조금 움직여 보십시오. 오래 미뤘던 연락 한 통 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보십시오. 햇볕 아래 잠깐 걸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인생의 공기를 바꿉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그 사이 잠시 누군가와 동행하며 웃고 울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을 지나친 비극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동행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남은 시간은 나답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외로움만 뜻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자유일 수 있고 평온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루틴으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마음의 빚을 덜어내십시오. 몸을 다정하게 돌보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완성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유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